대서양 허리케인인 엘사가 다음 주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인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전면 취소됐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를 알아봤습니다. 뉴욕시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변이 감염 사례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사례는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처음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첫 소식입니다. 올해 첫 대서양 허리케인인 엘사가 이르면 다음 주 남해안에 상륙해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주 전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12층 콘도 붕괴 참사 현장도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빗줄기가 사방으로 튀고 나무 윗동은 부러질 듯 휘어집니다. 올해 첫 허리케인인 엘사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강타한 후 남부 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9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엘사는 앞으로 세력을 더 키워 북서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오는 6일 플로리다주 남부에 도달할 것으로 주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Storm Elsa will impact most likely somewhere on the west coast between South Florida, Naples, all the way up to and including the Big Bend area. I would ask all Floridians along that coast to please listen to your local emergency management official on any evacuation orders. 허리케인의 북상은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 구조 작업에도 악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붕괴 위험으로 일시 중단됐던 수색 작업에 또 한 차례 차질이 예상되면서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2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인 가운데 오늘 시신 4구가 더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허리케인이 붕괴 현장에 직접 상륙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주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our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 is assuming that will happen and making the necessary preparations to be able, obviously, to protect a lot of the equipment. 엘사는 올해 대서양에서 형성된 5번째 열대성 폭풍이며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폭풍이기도 합니다. 국립해양대기국에 따르면 올해 허리케인 시즌엔 총 6개에서 10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특히 동남부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해 팬데믹 사태로 인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가 전부 취소됐었는데요. 올해에는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면서 미 전역 곳곳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홍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마리나 델레이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입니다.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버튼체이스 공원은 올해부터 사전 예약한 입장객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인 아메리카 페스트 역시 다시 열립니다. 패서디나 로즈볼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행사로 어린이들을 위한 카니발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스테디움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콜로라도 스트리 브릿지 등 인근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대형 테마파크에서도 대대적인 불꽃놀이가 재개됩니다. 디즈니 측은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불꽃놀이를 이날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헐리우드 측도 방문객들을 위해 유니버설 테마 음악과 애국적인 노래에 맞춰진 화려한 불꽃놀이로 독립기념일에 막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롱비치, 글렌데일, 헌팅턴 비치 등에서도 다양한 불꽃놀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예약제 실시 등 규정이 달라진 곳도 있는 만큼 방문 전 웹사이트에서 행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교통 단속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음주운전과 과속운전 등 불법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는 지난해보다 여행길에 오르는 주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CHP는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과속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36명이 숨졌으며 1,317명이 음주나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되는 그룹 A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포함된 그룹 B, 중남미 지역 그룹 C, 그리고 러시아와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지난 1964년 설립된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증진을 위해 국가 간 무역 정책 연구와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 수가 지난 10개월 사이 최대폭을 기록해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세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런 소식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한 달 동안 농업을 제외한 일자리가 85만 개 늘어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10만 개나 많은 수치인데 작년 8월 이후 10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고용시장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회복의 가속도가 붙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코로나에 직접적 타격을 받은 레스토랑과 술집 등 접객업과 레저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증가는 코로나로 가해진 영업 규제가 풀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의 결과라면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historic progress, pulling our economy out of the worst crisis in 100 years. Driven in part by our dramatic progress in vaccinating our nation. 고용지표가 호조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마감가 기준으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장보다 S&P 500은 0.75% 올라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다우존스는 0.44%, 나스닥은 0.81% 상승했습니다. 어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코로나 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일자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4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4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산적한 프로젝트의 재원 문제로 현실적으로 현금 지급이 실현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의회는 4차 경기부양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사업과 미국 가족계획 법안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연소득 13만 달러 이하의 주민들에게 매달 2천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주요 변이 확진자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보건당국에 따르면 뉴욕시의 전체 변이 감염 사례 중 30%를 차지하는 영국발 알파 변이 다음으로 델타 변이가 검출률 17.1%로 주요 변이 중 2위로 올랐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풀이됩니다. 당국은 현재 델타 변이의 검출률 대비 백신 접종 완료자는 6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지만 미접종자 사이에서 변이가 빠르게 퍼질 경우 조만간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재난관리실은 관련 성명을 내고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백신 접종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조만간 온라인 접수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서부 시간으로 오는 4일 밤 10시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공관 웹사이트 영사민원 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온라인 접수제로 전환된 후엔 별도의 예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영사관 측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오는 9일까지 방문 접수와 이메일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남부의 총기 폭력 실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5분쯤부터 5시간 동안 시카고시 남부 지역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8명이 다쳤고 이 중에는 생후 1개월 된 갓난아기와 9살 여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아동은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용의자들은 총격을 가한 후 곧바로 도주했고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1,489건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동 회원들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른 보이스카우트가 피해자들에게 10억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총 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단체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이 이뤄질 경우 미 역사상 성학대와 관련한 배상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8만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이스카우트 측은 손해배상 소송이 쏟아지자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콘서트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좋아하는 K-팝 스타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빅히트와 YG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셜 뮤직 그룹 등 글로벌 4개사가 함께 론칭한 대형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베뉴 라이브는 새로운 형태의 K-팝 공연 문화를 제공하면서 한류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 팬들이 아티스트와 공연 현장에 가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팬들과 아티스트가 서로 소통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연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을 함께 즐김으로써 또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과 라이브 채팅 기능 등 다채로운 공연 요소를 갖추고 있어 한류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BTS와 세븐틴 등 K-팝 아티스트 위주로 공연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글로벌 아티스트들과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B뱅크가 오하나 퍼시픽뱅크의 인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CBB뱅크는 하와이에서 2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 오하나 퍼시픽뱅크의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하나 퍼시픽뱅크는 CBB뱅크의 디비전으로 전환돼 고객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조앤 김 CBB뱅크 행장은
오하나 퍼시픽뱅크 인수를 계기로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예금과 대출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960년대 엄격한 우주 비행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도 여자라는 이유로 우주에 갈 수 없었던 비행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82살 할머니 비행사인데요. 60년 만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 여행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초대한 우주 여행. 60년간 품어온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You're in zero gravity for 4 minutes. You come back down. What's the first thing you say? I will say, honey, that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I'll give you a call. 올해 82살의 비행사 월리 펑크 씨.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의 유인 우주선 뉴 셰퍼드의 첫 승객이 됐습니다. 그는 오는 20일 베이조스 등 승객 3명과 함께 상공 100km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우주는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1961년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를 뽑는 우먼 인 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엄격한 시험에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나사의 시험에 합격한 남자 우주 비행사들보다도 일부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They told me that I had done better and completed the work faster than any of the guys. 하지만 결국 여성이란 이유로 우주선에 타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1963년 여성 비행사를 우주로 먼저 보냈지만 나사는 그 이후로도 20년간 여성 우주 비행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So we could have put a woman up of the same type of woman and flown her instead of the chimpanzee. 그녀는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나사가 여성에게 우주선 조종을 맡길 때쯤엔 나이가 너무 든 뒤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우리 돈 약 2억 원을 내고 또 다른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에도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우주 여행에 나선 최고령자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I dream about space. You can still do it if you want to do it. Woo! Haha! I can hardly wait.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야당은 윤 전 총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별개의 문제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선 사필 규정이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장모의 동업자들이 이미 사법 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사법 정의가 뒤늦게 실현된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법무장관 당시 이 사건 지휘 라인에서 윤 전 총장을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던 추미애 후보는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유력 주자도 수년 동안 처벌이 늦어진 과정에 윤 전 총장이 무슨 역할을 한 건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이분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힘이 있나 보다,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가 없는 나라인 만큼 이 문제로 윤 전 총장을 제약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의 어쨌든 과오나 아니면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권 경쟁자인 유승민 의원도 이 문제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다며 본인 가족 관련 수사는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는데 선고 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장모 최 씨는 재판이 또 하나 있고 납골당 문제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겨우 첫 발을 내디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장모 최모 씨는 이제 옥중에서 또 다른 사건의 남은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의 땅을 살 때 통장에 347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 씨는 2017년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와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부동산 정보를 얻는 데만 쓰겠다는 동업자의 말에 속아 위조한 거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반면 동업자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정반대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금강원이나 은행을 수도 없이 쫓아가고 기자님 모시고 신한저축은행 쫓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 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2차례 결론 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 수사를 거듭 요청해 3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 씨와 김건희 씨 모녀가 함께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주가 조작 세력에게 10억 원이 든 통장을 맡겼고 최 씨는 업체 관계자와 같은 장소에서 수상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수사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김 씨의 전시기획사가 수상한 기업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검찰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사찰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처리 의혹 등 윤 전 총장 본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여권 내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 출마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보다 지금은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와 여배우 스캔들 등의 민감한 사안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에 이어 첫 기자간담회도 비대면으로 개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산업 재편을 통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마련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기본소득보다 앞세웠습니다.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보다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우선순위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는 다만 부분적인 추진으로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점차 늘려서 집행할 거라며 기조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태도가 분명치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지나쳤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가정적으로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앞서 형수폭언 사건을 사과했던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에 이어 전남 무안을 찾은 이 지사는 호남은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의 본진이었다며 호남 민심에 다가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사이판이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으면서 올여름 휴가철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100만 원대 사이판 단체 여행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안전 권역이라고도 하는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 두 나라가 국가 간의 격리를 면제하고 여행을 허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사이판이 트래블 버블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사이판 단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챙겨야 할 것들과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예방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요. 도착 당일 검사를 받고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음성으로 확인이 돼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행사들도 사이판 여행 상품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100만 원대인 7박 8일짜리 사이판 단체 여행 상품이 출시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이번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 불법 대출로 내몰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앞으로 넉 달을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는데요. 서민 금융상품을 사칭 도용한 앱과 SNS 사칭 계정을 집중 단속하고요. 금융사 사칭에 대비해서 은행 공식 전화번호를 등록해놓고 은행과 관련 없는 불법 번호는 차단하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금감원의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과 경찰청 신고 보상금 제도를 확대해 불법 사금융 신고와 최고금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손님으로 가장의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일명 미스터리 쇼핑도 활용할 방침이라는데요.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면 불법 업체 대신 안전망 대출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알아보시고요. 불법 사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누리집 불법 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때문일까요? 20, 30대 중심이었던 아르바이트 시장에 장년층을 찾는 모집 공고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업체 알바몬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올라온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을 구하는 공고는 188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가까이 증가했다는데요. 업종과 직종별로 보면 IT와 컴퓨터, 생산, 건설, 노무 분야 공고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일자리 시장도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건 젊은 층 위주였던 아르바이트 시장에 장년층을 찾는 공고가 늘었다는 점인데요. 경력을 갖춘 은퇴자와 코로나19로 갑자기 직장을 잃은 50대 이상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려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려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키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도 제한되는데요. 신고를 놓쳤다면 이번 달 19일부터 오는 9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동물 입양뿐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됐을 때 혹은 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동물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인데요. 집 안에서 키우는 개뿐 아니라 마당에서 키우는 개도 포함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니까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지자체에서 동물 등록 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보호센터 등에서 오는 9월까지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국 260여 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방역이겠죠. 각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드론과 주행 로봇 등 온갖 IT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수욕장을 분주하게 오가는 이 로봇.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서객을 졸졸 따라다니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마스크 미착용자를 확인하면 경고 방송을 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백사장 위를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이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고열 환자가 감지되면 즉각 안전요원에게 알려 피서객을 격리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해수욕장에 출입하는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에 피서객 각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방문 시간과 출입 이력을 남겨야 하고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발열 여부를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이어서 각 지자체들이 외국인 방역 관리에도 긴장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해수욕장 난동 사태는 없었으면 합니다. 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성가시기도 하지만 전염병 위험도 있는데 식물 등을 이용한 천연 퇴치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댕기 바이러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흰줄 순모기가 매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로 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지만 모기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댕기열로 매년 2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팀은 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걸로도 모기 퇴치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마약으로 불리는 이 캡닛이란 식물인데 원래 고양이 간식으로 재배하는데 식물에 있는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이 모기 퇴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기 퇴치용 식물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은은한 향과 함께 밤에 꽃이 피는 야레향이라는 식물도 가정에서 키우기 쉽고 이집트가 원산지인 로즈 제라늄도 은은한 장미향으로 모기를 쫓는다고 합니다. 아예 모기가 싫어하는 천연 기피제를 만드는 법도 SNS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알코올의 계피를 우려낸 뒤 정제수를 희석하면 모기 쫓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2일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